반갑습니다. 자아 존중감에 대한 마지막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길 것 같았는데, 그죠? 벌써 이제 또 마지막 강의가 되어지네요. 마지막 4강. 제목은, 나는 오늘 둔감해지기로 했다. 나는 오늘 둔감해지기로 했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존감이 높으려 그러면 민감해지면 안 돼요. 예민해지면 안 됩니다.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둔감해지면 둔감해질수록 자존감은 높아지고, 둔감해지면 둔감해질수록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예민해진 사람이 걸리는 병들이 뭐냐면 불면증이고 우울증이고 불안증이거든요. 그래서 둔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자아 존중감과 관련되어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자아 존중감에 대해서 특강을 꽤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자랑 같지만 서울, 경기도권 그리고 꽤 많은 곳으로 갑니다. 교육기관에도 가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도 가고 시청에도 가고 그리고 문화교실 혹은 학부모님들 모인 곳에 가서 이 자아 존중감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제가 자존감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면 4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강의를 해요. 그래도 4시간에서 한 8시간 정도 강의를 해도 그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그만큼 자아 존중감은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인데 이 방대한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에 담으려고 하니까 사실 되게 좀 바쁘고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음 학기에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제가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한 4시간 정도라도 이 강의를 좀 더 재밌게 한번 해보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강의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저는 늘 이렇게 특강이나 강의를 하면서 가지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하는 이 모든 강의가 모든 학생들에게 다 좋은 강의, 모든 학생들에게 다 괜찮은 강의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면 제가 이 강의를 못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에게는 괜찮은 강의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강의가 졌다고야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가치가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 학생의 생각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 강의의 가치가 내려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따진다 그러면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저는 그나마 자존감이 어느 정도 좀 강한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저도 이 주제를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제 자존감을 저도 꽤 많이 높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족한 강의지만 한 4주간의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좀 업할 수 있도록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강의를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할 건 뭐냐면 혹시 조 해리스 윈도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 해리스 윈도우. 그러니까 조 하리의 창이다. 조하리의 창 들어보셨어요? 조하리의 창. 이거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때 교양이나 아니면 심리학 파트를 하셨으면 요 조하리 창은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하리 혹은 조해리라는 말 쓰는데요. 이 조하리는 사람 이름인데 두 사람입니다. 조셉 루프트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해리 잉햄. 그래서 앞글자를 땄습니다. 하리.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리, 윈도우 이렇게 윈도우 이렇게 해서 조하리의 창 이렇게 이름이 지어집니다. 제가 좀 사라지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사라지는 이유는 이 칠판을 다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좀 사라집니다. 그죠? 그럼 다시 또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조하리의 창을 보게 되면 조하리는 창을 이게 4개 이렇게 매트릭스로 4개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를 제가 A라고 할게요. A. 여기를 B, 여기를 C,
T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 요쪽 가로축은 다른 사람이 타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로축은 세로축은 타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 가로축은 자신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요 한 부분은 모르는 부분. 여기는 아는 부분. 여기도 아는 부분. 여기는 모르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A창이 뭐냐면 A창은 타인은 몰라요. 타인은 아는데 타인도 알고 나도 아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중에서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린 창, 오픈 에리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B는 뭐죠? 다른 사람은 알죠.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몰라요. 그래서 블라인드 에리어, 보이지 않는 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보세요. 여기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죠? 여기는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알지만 나는 모르는 부분. 그죠?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나는 안경 꼈어요.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죠. 나는 지금 넥타이를 맸어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제 소속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직업은 교수입니다.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열린 창, 오픈 에리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데 나는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보면서 뭔가 발견한 게 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얼굴에 점이라든지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는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C, hidden area.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우리 이걸 뭐더라 그러죠?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비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알아. 나는 아는데 너는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 그런 게 바로 hidden area. unknown, 미지의 창은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이렇게 4개의 창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렇게 4개의 창이 있는 거죠. A창, B창, C창, D창이 있는데 오픈 에리어가 있고 블라인드 에리어가 있고 히든 에리어가 있고 언논 에리어가 있는데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창의 크기는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비밀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비밀이 많은 사람. C. 자기를 잘 안 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A, B, C, D가 있으면 이 창이 이렇게 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사각형이 아니라 이 창이 C가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숨겨진 창이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비밀이 없는 사람이 있어. 자기를 정말 잘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 에리어가 좀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A, B, C, D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혹은 B가 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B가 이렇게, 그죠? B가 이렇게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창의 크기는 다 달라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그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 봅시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걸 줬어요. 보면 재능 있는 양양 성격자인, 양양은 이제 내향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솔직한, 융통성, 용기 이런 게 있잖아요. 먼저 여기에서 나한테 해당하는 걸 한번 골라봐요. 나한테 해당하는 걸 골라보고 혹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친구가 있거나 부모님이 있거나 동생이 있거나 언니나 오빠가 있으면 같이 한번 해봐요. 나를 두고 먼저 나한테 해당하는 거 한 6개, 7개 정도 찾았어요. 7개 정도 찾고 그걸 보여주면 안 돼요. 찾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보면서 나한테 해당하는 걸 7개 정도만 골라달라 그래 보세요. 골라달라 그래 보세요. 없는 사람들은 혼자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해보고 가상의 사람을 만들어서 한번 해봐도 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나한테 해당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솔직하다, 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다, 독립적이다, 독창적이다, 겸손하다, 강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7개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적으세요. 이렇게 7개를 적으시고 상대방한테도 나를 보면서 느끼는 거 한 7개를 찾아달라고 해보세요. 7개를. 자, 제가 지금부터 한 30초 정도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럼 사라질까요? 예. 예, 다 하셨죠, 그죠? 자, 하셨으면 그 종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계시다가 자, 그러면 자, 내가 쓴 게 7개가 있고 또 타인이 쓴 게 7개가 있잖아요, 그죠? 7개가 있으면 자, 이 2개를 그러면 총 14개가 되잖아요. 14개가 되면 이걸 딱 비교하세요. 2개를 비교해서 같은 걸 찾으세요. 같은 것. 그래서 내가 쓴 것과 타인이 쓴 것 중에서 같은 걸 찾아봐요. 같은 것. 같은 것. 찾았습니까? 같은 거. 그 같은 게 뭐냐면 열린 창으로 와야 돼요. 열린 창으로 와야 됩니다. 만약에 같은 게 5개다. 많죠, 그죠? 혹은 4개다. 3개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나와 타인에게 모두 개방되어진 영역을 의미를 하는 거죠.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린 창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됐습니까? 자, 2번째로 이게 열린 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개를 썼고 타인 7개를 썼잖아요. 거기서 겹치는 부분. 요게 이제 열린 창이에요. 2번째로 보이지 않는 창, 블라인드 창이죠. 이거는 뭐죠?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알고 있는 거.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부분 중에서 타인이 쓴 거 있죠.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타인이 나한테 준 것. 그것이 바로 블라인드 에리어, 보이지 않는 창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이거는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알고 있는 영역으로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타인과 다르게 인지하고 있는 영역을 말합니다. 혹시 눈치가 없는 사람 혹은 점쟁이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눈치 없는 사람이 여기 속하는 거죠. 왜? 그리고 지는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되게 자신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이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면 나는 안 적었는데 타인이 나한테 적어준 것들 중에서 겹치지 않는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걸 해보니까 어떤 모습이 들어있느냐 하면 건방지다가 있었어요. 건방지다. 혹은 오만하다.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건방지거나 오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나름 좀 타인을 배려하고 좀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지 좀 건방지거나 오만한 모습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적어줘서 되게 놀랐는데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투가 좀 강한가 봐요. 강하고 좀 이렇게 꺾고 맹고가 확실한가 봐요. 이렇게 아닌 건
아니다 맞다가 이게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는 좀 건방지게 좀 들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고 긋는 것들이 타인에게는 건방지거나 오만하게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찌 보면 저한테는 블라인드 에리어, 보이지 않는 창일 수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숨겨진 창이죠. 이건 히든 에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영역이죠. 이건 뭐냐면 자, 7개를 찍었잖아요. 7개를 찍었으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딱 되는 부분은 오픈 에리어. 공통적으로 되지 않는데 타인이 적어준 건 블라인드 에리어. 그리고 타인과 내가 겹치지 않는데 내가 적은 부분 있잖아요. 타인은 적지 않은데 내가 적은 부분. 이게 바로 히든 에리어가 됩니다. 히든 에리어. 나는 알지만 타인은 모르는 영역이잖아요. 타인이 알면 안 되는 것이거나 혹은 타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영역을 말합니다. 이 비밀의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열등감 컴플렉스가 많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특히 이 영역이 좀 넓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많은 사람들은 자존감이 되게 낮거나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대부분 이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타인에게 비밀이 많을수록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타인이 나에 대해서 가까이 오면 올수록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들 혹은 진짜 아픈 상처들, 비밀들 이게 바로 히든 에리어에 숨겨져요. 근데 이게 넓으면 사람이 관계 맺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게요. 저는 아버지가 3대 독자이고 제가 장남입니다. 그 재밌도록 다행히 남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독자는 아닌데요. 원래 저는 3남 1녀였습니다. 3남 1녀였는데 지금은 2남 1녀입니다. 저하고 막내 남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났는데 제가 고3 때 막내 동생이 사고로 죽었는데 제 막내 동생은 좀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후천적 장애를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머리를 좀 다쳐가지고 후천적으로 이제 지적 장애를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2살 때인가 3살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이 동생은 저한테 되게 좀 부끄러운 동생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사귀면 항상 이 동생은 저한테는 비밀의 영역, 이 히든 에리어에 얘가 딱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사귀잖아요. 저는 이제 사교성이 나쁘지 않아서 또 성격도 좀 외향적인 면이 좀 있긴 있어서 친구들을 사귀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친구들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그 친구들이 자꾸 우리 집을 놀러 오려고 그래요. 저도 친하면 친구 집에 놀러를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친구들도 우리 집에 놀러 오려고 하는데 저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은 거냐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막내 동생을 보게 될 것이고 막내 동생을 보게 되면 그 친구들이 나하고 친구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얘들이 내 막내를 보는 순간 나에 대해서도 선입관을 가질 수 있겠구나. 되게 부끄러운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관계 맺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만 관계가 깊어지면 친구들하고 자꾸 이게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한 친구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친구들은 잘 없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도 잘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자란 동네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을 다 알잖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저한테 이거는 히든 에리어가 아니고 오픈 에리어가 되는 거죠.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오픈 에리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초등학교 동기들, 고향 친구들 빼고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다 지금 친한 친구들, 지금 만나는 좋은 친구들은 대부분 다 대학 와서 동생이 죽고 나서 사귄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을 깊이 사귈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히든 에리어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저한테는 비밀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 비밀의 창을 열었으면 어쩌면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많이 얻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질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건 히든 에리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죽었어요. 죽었을 때도 제가 그때 고3 때 좀 방황을 해서 가출을 하고 들어왔더니 동생이 사고로 죽었더라고요. 죄책감이 되게 컸어요, 저한테. 아, 나 때문에 동생이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죄책감이 굉장히 커서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저한테는 히든 에리어였어요. 감춰진, 누구한테도 이야기를 못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 치부가 좀 다 드러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이제는 제가 히든 에리어에 남겨두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오픈 에리어가 되어야 되는 거죠. 히든 에리어가 되면 자꾸 저한테 컴플렉스가 되고 제 자존감을 낮추는 게 돼요. 누군가가 제 동생의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꾸 죄책감이 드니까 저한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히든 에리어에 두지 않으려고 자꾸 오픈 에리어에 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존감이 있어서 자꾸 히든 에리어를 키우게 되면 인간관계 맺기가 힘들어지고 자존감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든 에리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히든 에리어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자꾸 날 오픈해야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창은 미지의 창입니다.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거. 내가 적지 않았던 그것이 다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모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자, 그랬잖아요. 이 영역 중에서 이게 아까 A, B, C, D라 그러면 A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자유로운 에너지고 편안하잖아요. B는 내가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여기입니다. 의도적으로 숨기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만약에 D 영역도 의도적으로 숨기는 거라면 에너지 소모가 커진다. 여기는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여기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의도적으로 숨기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면 자꾸 뭘 봐야 되냐면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리어를 자꾸 벗어나야 돼요. 어디로? 이쪽으로 벗어나야 돼요. 이리로 벗어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예. 따라합시다. 자기 개방. 자기 개방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개방을. 자꾸 나를 자꾸 개방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수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3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수용을 하면 내 모습은 이거야. 나에게는 장애인 동생이 있어. 이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이 동생은 내 동생이야. 라고 나를 수용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가 일어나냐면 개방이 일어나요. 개방이 일어나 버리게 되면 이게 자꾸 블라인드 에리어, 그러니까 그 블라인드 에리어란다. 히든 에리어로 안 들어가는 거죠. 비밀의 영역으로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히든 에리어에 제가 뒤로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이 히든 에리어에 나를 가두지 않으려고 그러면 자꾸 나를 개방해야 됩니다. 오픈해야 됩니다. 용기를 가지고 나를 개방하고 오픈하려고 그러면 자기 수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수용이 일어나면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어떠한 모습이든지가 나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는 사람들은 뭘 하게 되냐? 자기 개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개방이 일어나면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자신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개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 자아 존중감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나를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자꾸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존심을 키우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예, 그러면 내 자존감은 높아지게 되고 굳이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나를 개방하십시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자꾸 히든 에리어를 줄이시고
오픈 에리어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지금과는 다른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자존감도 굉장히 우뚝 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생활 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고 또 관계가 상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자꾸 타인에게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정하면서 나를 계속 개방해 나가는 그런 건강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1강부터 4강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과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건강하게 잘 이겨내시고 행복한 학교 생활 영위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